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착했어요, 집에. 집에 가셨어요? 네, 지금 집에 막 오자마자 바로. 아이고,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다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 밥은 못 먹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끝나고 드시면 되죠. 아무튼 책을 아직 안 네. 왔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들어보시고 내일 주문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 책을 또 윤주원 책은 주문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 우리 윤주원 강사님 책 선물해드렸는데 그냥 코가 끼셨네 그냥 코 끼셨어. 그죠? 윤지영 강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옆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안 보이세요? 아이루. 자, 그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독서 모임 이름은 나연구소 독서 모임 나동모이고요. 자, 저희 미션이죠. 정말 책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자,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서로 또 잘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간략한 자기 소개와 뭐 각오와 목표인데요. 그거죠. 내가 이 독서 모임을 아무튼 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으니까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단 우리가 초반에는 1인 기업 콘텐츠 발견 사업 관련 책을 할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1인 기업 이제 원래 3년 차로 접어드니까 더 안정화를 만들 거고 어떤 뭐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지속적인 월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독서 모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은미 대표님 인사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나연구소 부방자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1인 일하면 1인 기업인데 마케팅 전략을 거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맞춰서 그리고 하는 대상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나오는 마케팅 전략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맞춰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성을 해서 조금은 다르게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살짝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앞부분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밖에 안 했고, 그럼 이렇게 해야 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고 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설렘설렘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책은 좀 보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조금 도움될 것 같은 느낌 드셨어요? 그 1장 봤어요, 1장. 1장하고 지금 2장 아까 보다가 책이 저도 늦게 와가지고 2장 조금 보다가 지금 마무리 못했는데 1장 보면서 이따가 저도 정리를 다 하진 못했지만 그 본 거 정도는 정리했거든요. 그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대표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소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나연구소에서 이은미 대표님과 함께 부방장을 맡고 있고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공저 참여하면서 우리 우 대표님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써왔던 동화책으로 얼마 전에 계약이 돼서 지금 이제 2월 말까지 네, 원고를 넘겨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이 했었는데 주로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전공이 국어교 아이들과 함께 항상 하다 보니까 사실 고전으로 문학책 같은 종류의 독서 모임에 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서를 사실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작가로 데뷔를 하고 우리 우 대표님 만나면서 사실 작가와 마케팅 이런 거는 그전에는 제가 거의 이렇게 별로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직접 책을 내보고 하면서 홍보나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결들의 책을 우 대표님과 함께 보면 어떨까 싶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까지 좀 보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네. 대표님, 밑에요, 밑에. 밑에. 소희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보면서 이게 어쨌든 마케팅 전략인데 사실 어느 분야나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예, 딱히 우 대표님처럼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분야에서나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다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런 게 좀 느껴졌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시겠네요. 환영합니다. 네. 다음 우리 손용석 작가님. 네. 네. 저는 소개 먼저 하면은 손용석이고요. 얼마 전에 대표님 만나서 이게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번밖에 못 뵀는데 3번 뵀구나. 산에 갈 때도 한번 뵙고 했는데 굉장히 뭐 동기부여를 많이 팍팍 해주셔가지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에서 이 독서 모임에서 좀 얻고자 하는 거는 각오는 기존에는 제가 책을 읽을 때 거의 뭐 70% 정도 책을 읽고 실행하는 건 한 30%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책 읽는 거 30% 실행하는 거를 70%로 한번 좀 맞춰서 이렇게 실행에 좀 더 초점을 주고 해보려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이라면 어떤 쪽의 실행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제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키울 때 어떻게 좀 키워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책에서 좋은 내용들도 많고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은데 책을 덮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그냥 이전으로 다 계속 되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장에는 책은 많이 꽂혀 있고 읽은 거는 많은데 막상 제가 실행을 해서 변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모임을 통해서 좀 실행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과 변화를 원하시는고요. 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윤지원 강사님. 네. 네. 소개와 각오. 네. 각오요? 자기 소개와 각오는 소개. 네. 저는 이제 한국 힐링 교육센터라는 실버 강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인데요. 그 강사들 이제 뭐 자격증 발급해주고 실버 체조나 웃음
크리에이션 이런 노래 강사 이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기간인데 저의 분야는 스마트폰을 알려드리고 있는 강사고요.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게 돼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 대표님을 우연히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니까 저는 이제 실행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 혼자 잘 못하는데 그 누구를 좀 따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우 대표님을 따라하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우 대표님이 변화를 준 책이라고 하면 나도 좀 같이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강사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분들한테 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뭐 강사 양성도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명히 도움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우리 서하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 이름은 서연하입니다. 아이고, 헷갈려. 감사합니다. 저기 연상연하 할 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네, 외우면 저는, 시겠네. 네, 연상연하. 네, 만인의 연하입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시겠나. 맞아. 네, 안녕하세요. 또 대표님 덕분에 제 이름을 몇 번 얘기했네요. 네, 저는 지금 전래놀이 강사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쪽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치유의 숲이라고 그 15명의 그 작가님들하고 공동 저서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전래놀이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러면 글 쓰는 게 너무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놀이책은 지금 준비 기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올해 말 정도에 놀이책이 이제 딱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또 다 하나, 저도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 대표님 만나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건 조금 부족한데 더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채널 이름은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달 전이었는데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 가자마자 그날 영상 3개를 다 올리고 와가지고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 좀 실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나온 키워드들이 뭐 주로 마케팅과 뭐 실행 두 가지가 나왔다 그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고 실행 그리고 뭘 잡아야 되나? 3개 잡아야 되는데 마케팅 실행 1인 기업. 이런 게 오늘 왜 그러세요, 대표님? 이런 게요. 우리 서영 대표님 오셨네요. 딱 맞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딱 맞게 오셨네요. 자, 마침 저희 앞에 이제 인사말 했고 이제 한 분씩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요거 지금 인사말 딱 하실 차례 왔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저는 여성전용 커버스라고 피트니스를 운영 중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잠재력 코칭 연구소라고 그래서 회원님께 또 고객들의 재능이라든지 자질을 찾아주고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되고 이따가 좀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프로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와 목표? 일단은 제가 이거로 얻고 싶은 거는 유료화 이제 전략, 이제 제가 하는 컨텐츠의 유료화, 이제 그거랑 지금 이 책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이제 매뉴얼을 하고 시스템화하는 거, 이제 그걸 좀 중점으로 조금 보고 이 책으로 그렇게 했어요. 유료화요, 대표님. 네. 오타 많아요. 오늘 왜 그러지? 원래 그래. 오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오타가 많아요.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아니 오타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버벅대냐고요 자꾸. 아니 나도 이게 서연아 이걸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얘기하는 진행해 보다 거. 보니까는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요. 오늘 다들 요런 니즈를 있으시니까 그런 걸 딱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는 그런 게 아마 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 1년 동안 저희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1, 2, 3, 4, 5, 6 주차까지는 이렇게 책들인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온데 굉장한 영향력을 준 책들이죠. 뭐 이 책은 이제 우리 이제 나눌 거고요. 핑크 펭귄, 아까 우리 서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요거 유료화 전략에 우리 1인 기업가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가격 세우는 방법이랑 기간 세우는 거, 뭐 무료, 저가, 중가, 고가,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전략이 다 들어 있어요. 이 두 분이 같은 저자입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우리 운영하는 거의 모든 방장들이 쓰는 전략이 다 이 두 권에서 나온 전략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전략, 뭐 평생회원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검증된 책들이죠. 요 두 책은 정말 제가 직장만 다니다가 이 사업 무자본 창업가로 들어서게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책이고 제 인생을 확 바꿔주긴 책이죠.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요. 다들 원하는 거죠. 정말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부자 되기. 그런 정말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부엘출 차서는 저희가 한 4년 전에 봤는데 정말 이 생산자의 개념을 딱 마음속에 받게 된 책이에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자는 다 생산자다. 요것만 딱, 요 책만 딱 마음에 깨우쳐도 뭐 1인 기업 급성장 하십니다. 그 다음 주제는 마음의 평화, 감정 치유 이런 걸로 뭐 와칭 정말 강력하죠. 저는 와칭을 통해서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는 생각, 마음, 감정과 분리가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 마음, 감정에 빠지지 않는 그 도찰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책이고요. 그리고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 책은 정말 명상과 평화로 가는 최고의 책이죠.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책도 이걸 보면은 정말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정말 삶의 본질적인 죽음에 대한 걸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이런 책들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 유튜브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정말 강력하죠. 뭐 핵심 내용은 제품이 아니라 관계,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우리 3P 바인더 정말 강규영 대표님이란 수많은 분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정말 강규영 대표님도 그 3P 바인더라는 제품으로 잘 나가다가 어떻게 뭐 중국산 저가에 막 지어서 11개월 동안 적자를 막고 막 10억짜리 빚을 지고 뭐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누가 이 책을 보내줬대요. 지인분께서. 이 책을 보고 발생한 거죠. 정말 충격이었대요. 그동안 자기는 제품에만 신경 썼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깨달아서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다시 회생한 거고, 이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서 회생된, 실제로 증명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점이 있고, 이 책 다 내용 몰라도 정말 제품이 아니라 관계 사람이 이것만 딱 인지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얻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딱 첫째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숨차네요. 일단은 뭐 저부터 일단은 책 나눔을 좀 해볼게요. 일단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책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같은 거를 보더라도 서로 생각이 아마 다 다른 걸 다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이 다 다르고
내가 몰랐던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저런 면이 있구나. 서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나눔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발표는 적어도 본 깨져 어떤 거를 봤다, 내가 뭘 느꼈다, 뭘 적용해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적용해야겠다. 일단은 뭐 1장은 저거잖아요. 관계 우선의 법칙. 왜 관계 우선의 법칙을 해야 되고 이게 왜 효과적인가? 제가 본 거는 우선은 그 서평 나왔던 우리 강규영 대표님의 성장을 봤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쭉하던 사업을 살렸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책의 효과와 힘을 느꼈고요. 정말 이 책을 제대로 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두고두고 보면서 내 사업에 적용해야겠다. 이걸 일단은 적어봤고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아인슈타인의 자유로운 사고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천재죠. 우리나라나 어떤 외국도 그렇지만은 학교라는 그런 정형화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이고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부적응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깨달은 거는 저도 정말 이런 게 공감하는데 정말 생각과 믿음의 전부 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고 아무튼 지금도 되게 많이 옛날에 비해 유연해졌죠. 하지만 더욱더 이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겠다. 계속 저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라는 거를 뭐 항상 글로 쓰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우리 뭐 직장 다니고 있지만 정말 뭐 조직 단체 뭐 1000명, 1000명, 몇백 명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어떤 규칙과 룰이 있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묻고 있어요. 발을 묶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 걸 도전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고. 하지만 1인 기업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도 해보고 저것 도 해보고 다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없이 그런 정말 이유 때문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걸 항상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제가 하는 모든 거는 다 그런 관념들 깨는 말이 많죠. 뭐 책도 하루 만에 쓰고 이런 것들 뭐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것들 다 웬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제 3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되게 변화 속도가 느렸었죠. 제품이 성장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경쟁이 덜했었고 소비자들이 정보가 매우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우선시하는 뭐 대량 생산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이 참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고 적용할 거는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직시하고 변화를 잘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새로운 성공 방식을 봤죠. 이게 관계 우선의 법칙이다. 깨달은 거는 정말 제품,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 아니라 이전에 먼저 관계, 사람, 고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의 초점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저도 어쨌든 계속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만들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누구한테 필요하지, 누구한테 도움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가다듬으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바스켓볼 피플 사례 나오잖아요. 정말 이 미국에서 5위 안에 드는 농구공 제조회사인데 그 저가 싼 중국산 공들이 밀려 들어와서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고객에게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발견함으로 회사가 살아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 다시 한번 많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다양한 고객들이 있지만 지금 내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 이 특정 유형의 좀 고객들을 분석해서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제 고객도 주로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오늘 오셨던 우리 송기 대표님 보시면 정말 나를 알고 싶어하고 마음의 평화, 자신감, 자존감, 실행력이 필요한 사람들 일단 되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책 출판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1인 기업 성공 원하는 사람들, 요 세 카테고리가 제 고객들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고 날카롭게 타겟도 좁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책 출판, 책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전자책, 공저, 개인저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공저도 그냥 막연하게 공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인 기업가들을 위한 공저 아니면은 뭐 엄마들을 위한 공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생각 자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 보면서. 6번째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고객들이 성공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결국 내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죠? 성공해야지만 나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2022년도 원워드를 뽑은 게 고객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제 모든 사업의 초점은 고객의 성장, 고객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게끔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적용할 점은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성공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까? 계속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은 지금의 우리 현실이잖아요. 뭐 굉장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 제품에 대한 마진이 줄도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마진이 계속 줄고 있고 또 과거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자가 고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고객 발굴하기가. 또 유통 경로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또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사이클이 되게 짧죠. 다들 알겠지만 핸드폰도 그렇고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기술 중심 역할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존 시장이 불충분하다. 되게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전직장이 제조회사여갖고 제조하다 보니까 계속 막 고민이 신제품 만들고 막 따라잡히고 가격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역시나 깨달은 거는 제품이 아니라 관계, 즉 사람에 집중하자. 뭐 사람의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사람, 내 고객들의 성장과 성공이죠. 이거에 집중해야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적용할 거는 정말 내가 진행하고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에서 고객에게 사람에게 집중하자. 원래 나의 원워드는 고객 성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발표하면은 뭐 서로 궁금한 거나 간략하게 질의응답하고 다음 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없나요? 네? 발표요? 아니, 한 명이 발표하면은 뭐 피드백이나 질의응답하고 예를 들어 뭐 조금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음 사람 넘어가면 되죠. 아니면 대표님 다 하고 하는 것도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안 읽으신 분도 있어서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다 그럴까요? 하고 질의응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하신 분. 제가 먼저 할게요. 저 조금밖에 안 이 해가지고. 적극성 좋아요. 뭐 아니 왜냐면은 제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멋지십니다. 중간밖에 못 읽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릴게요. 저는 PPT로 안 하고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이시죠? 일단 제가 요거 저도 되게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읽었었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제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윤지원 강사님이나 연아 작가님도 이제 시니어 쪽으로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시니어로 시작했거든요. 시니어 건강지도사로 시작해서 시니어를 배우다가 우연치 않게 시니어 한글 교실 수업 나가면서 다른 걸로 수업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시니어들을 상대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활동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귀가 딸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마케팅, 뭐 이런 홍보 그런 거에는 솔직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하나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연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그 시니어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책은 다 읽었고, 내가 강의하는 분야의 책들을 되게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생활의 적용을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읽고 나면 그냥 덮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읽고 나면 기억하는 것만,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분야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득을 못 봤는데, 대표님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사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시키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소희 작가님처럼 이제 독서 모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 같은 거, 모임 같은 거 하면은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맞는 발문을 뽑아내서 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정도에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어떻게 하면 그렇다라는 그런 것만 나눈 거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님한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 뭐 해라, 조금이라도 해라, 되는 데까지 해라. 그래갖고 잠깐 시간 앉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상 저한테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 책이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이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읽으려니까 사실은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요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제가 이제 적용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니까 이게 이 대표님이 말하는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거는 중간까지 읽었어요, 이 챕터는. 근데 1장은 한 번 읽고 몇 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동안 읽은 것 가지고는 제가 이 안에서 본 건 주어진 틀 밖에서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 항상 갇혀진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중요시 생각해서 여기에만 집중하지 이 외의 것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성장을 방해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품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방해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나서 어떻게? 왜? 근데 이해가 확 가더라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품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빨라진 이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걸 누가 하는 소리구나라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공 방정식, 이게 이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상품을 만들자, 이게 두 개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이 문구가 참 와닿았어요. 제가 본 거는 새로운 성공의 방정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 하고 있는 거 말고 남이 하지 않는 거. 제가 지금 여기 포천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는 포천에서 이 일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고 처음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도 남이 하지 않는 거를 좀 해봐야지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는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지 되게 이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본 거는 요 3가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게 지금 그렇잖아요. 바뀌는 직업,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은 반면에 새로운 직업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온라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컨텐츠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생각했고요. 고객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늘상 생각하는 거지만서도 사실상 내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강사로 일을 하고 그 사람 고객에게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고객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는 걸 파악해서 전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저는 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강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분들에게 같이 했었지, 이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최우선이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한 번 더 깨달았고요. 특정 유형의 고객들을 기업을 구축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생산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막연하게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내가 이 특정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맞춰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우 대표님께서 그 생강연필이라는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 가지만 생각했죠. 저희는 그냥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를 끼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마인드가 여기에 그분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특정 유형의 고객들을 그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그 브랜드 가지고. 그럼 저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1장만 보고도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 잠깐 동안에 되게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적용할 것은 대상별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세분화되게 그 대상을 분류하고 그 대상에 대한 컨텐츠도 각자 맞는 거를 이걸 했던 거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거를 좀 분류해서 진행을 해야겠고 제가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고객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다르게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고객이 원하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내가 지금 이것만 듣고 이렇게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고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시켜서 진행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적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수익화를 내는 거죠. 나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같이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건 거예요. 강사 양성을 해서 그 강사들과 같이 이렇게 기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 일을 가지고, 제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많은
마케팅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챕터에서 요 부분이 딱 나와 있어서 요거 8가지만 알고 가도 이 8가지만 내가 생각하고 조금 고민하고 깨닫고 느끼고 적용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지금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또 더 빨라지고 아마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는 거는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고객들이 지금 이 온라인 세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작년에 힘들었던 게 아까 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이 온라인 세상이 아닐 때는 강사면 강사, 교사면 교사가 알려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상담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고객들은. 하지만 지금은 책은 책대로 나와. 온라인에서 강의는 강의대로 나와.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또 다 나와. 저만 해도 예전에는 그림책 작가들을 엄불생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대기를 해야 되거나 어떻게 해서 힘들게 만나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신청만 하면 어떤 작가든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TV에서나 가끔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작가들도 돈만 내고 신청만 하면은 내 방에 앉아서 편하게 보는 거지. 그럼 그 작가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다 정보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정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주지 않아도 고객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그만큼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꾸준하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내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선화시키고 바뀌는 거에 따라 또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끝까지 읽고 나면 새로 작성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여기서 잠깐 이제 하나 적자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사람들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고객들에 맞춰서 다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야, 준비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십니다. 멋지십니다. 너무 잘하시면 다른 분들 긴장하잖아요. 또 나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니, 저 얼마 못해서 다른 분들 다 PPT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만 안 해갖고. 촬영해서 잘할 거면서. PPT에서. 예, 드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너무 네, 너무 잘하시네. 제 PPT가 어디 있죠? 예, 여기 화면 아까 카톡에 올리셨잖아요. 예. 네네. 밑에 있네요. 나도 네. 보이시나요? 아직이요. 아까 공유. 자, 공유가 잠시만요. 늘려 하다가 멈췄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공유가 안 되시면 여기 있네. 예. 나오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와. 아직 PPT가 안 열렸어요. 여기서 바로 열어도 아,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거 그냥 할까요, 대표님? 제가 지금 제 걸로 열어볼게요. 공유 안 되시면은. 네, 네. 제가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 걸로 열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쁘게 만드셨네요. 나와요. 네, 제가 편하게. 보이면 다른 대표님들도 보이시는 거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뭐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일단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요. 저는 얼마 전에 김형환 교수님이시라고 우리 대표님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네. 네, 그분 얼마 전에 우리 나연구소에서 특강하셨던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인사이트를 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조금 느꼈었는데 그분 잠깐만 소개를 해보자면 왜냐하면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찝으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전 또 열심히 대답하는 스타일이라서 책 출판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카톡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딱 집어서 그럼 책을 출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 이야기를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책을 내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럼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네요. 이소희 대표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저는 이때까지 정말 제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내고 그 과정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교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그걸 필요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이거였죠. 그러면서 정말 아 우리 강기 우선의 법칙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까지는 기업들이 뭔가 제품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내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책이나 뭐 제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에 의미를 뒀다면 우리 교수님 이 말을 듣고 우리 책을 이렇게 빌려보면 이 제품 중심이 아니라 사람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몰랐었어요, 저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질문과 우리 오늘 책이 뭔가 이렇게 결이 비슷하고 맥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저는 예. 일단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는 비슷해서 비슷한 걸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대표님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자면 32페이지 한번 있으면 보시고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때까지 기업들이 제품 중심에서 제품을 우선시하는데 왜 그렇게 십수년 동안 제품을 중시했나 그게 또 왜 통했나 그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PPT를 보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중시되는 게 통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우선의 법칙이 산업시대의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 시대에 비교적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씩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우리 많이 생산해서 왜 식민지 같은 그런 데다 막 팔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았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 우선의 법칙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뭔가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공하는 회사에 그거를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제공해주는 사람 그거에 내가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제품 중심의
그런 이렇게 회사의 그런 기업 방식이 통했다면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이 일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제일 핵심인데요. 그 바뀐 예가 아까 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바스켓볼 피플인가요? 네네. 네. 네. 거기도 이제 농구 회사인데 이제 농구 회사들이 농구 이제 생산해내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전부 단가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공했던 회사는 뭘 중심으로 했냐면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그 농구공이 필요한 농구 선수들과 관계를 쌓아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 농구 선수가 필요한 모든 거를 자기들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선수들에 맞게끔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다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에 맞는 더 이상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는 그 서비스를 이 회사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 적자가 날 때 이 바스켓볼 피플 이 회사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사로서 한 단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게 1장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막 빨리 넘어가는군요. 깨달은 것. 예. 깨달은 게 그렇구나. 뭔가 제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우선 중심으로 뭔가 내 인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네, 적용할 거. 예, 적용할 거. 그러면 저는 일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는 내가 뭔가 이 제품이라는 건 이제 저한테는 책이 될 거잖아요. 책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사실 책이 나오면 우리 알잖아요. 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작가 사인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작가들이 책을 내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김여명환 교수님하고 그때 특강 이후에 제가 전화를 따로 드려서 상담을 한 30분 정도 코칭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옛날처럼 그렇게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글쎄요. 그럼 책이 나오기 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이소희 대표님이 쓰고자 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타겟으로 동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타겟이 되는 대상의 그 책을 사줄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엄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를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 물었어요. 제가 막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마들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가 이제 자기란 말은 실수군요. 교수님이 이제 보시기에 왜 요즘에 지역 맘카페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소희 대표님이 적고자 한 거를 홍보를 하시고 5학년, 6학년 엄마들이 그 사춘기에 막 접어들었을 때 그 엄마들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글을 적으시고 그런 거를 위한 강의를 하셔라. 책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그때 코칭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용할 게 가만히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소희라는 작가의 나에게서 모객이 되는 예비 작가들 혹은 독자들과 관계를 일단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맘카페나 그런 걸 통해서 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거 저자 강연 이런 거 할 때 뭔가 그 타겟이 되는 그 대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뭔가 관계에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뭔가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서 저는 적용할 부분을 이렇게 해봤어요. 야, 너무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게 지금 왔네, 그죠? 그런 말을 얘기 딱 듣고 지금 딱 맞게 왔네. 신기하네. 네. 근데 내가 뭔가 촉을 세우면 자꾸 그 방향으로 가지더라고요, 저절로. 맞아요. 네. 맞아. 네,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아까 세계적인 현실이 요게 다예요. 전체 내용은 8가지가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 고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잠재 고객과 더 만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과 유통 경로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기존 시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대표님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데 요즘 종이책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어찌 보면 독자인 사람 수만큼 책을 또 출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혹은 우경화 대표님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우경화 대표님은 전자책 쓰기가 메인 강의시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인물 등록해주는 게 본인의 이제 주요 코 컨텐츠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은 그걸로 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아,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저자 강연이나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뭔가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우 대표님처럼 정확하게 프로그램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좀 발견해야 될 점이 아닌가. 사실 우 대표님이랑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전혀 신청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될까 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조금 제가 지금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지금 막막한 이런 감정이 조금 한 달 동안 나누면서 계속 또 구체화되고 들어올 거라고 확신이 들고 그럼 아직 거기 마음카페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마음카페 가입하시고 결국 뭐 카페 가입하고 글 쓰고 강의 다니고 나랑 관계 형성하고 나랑 사람이 알려지면은 자연스럽게 책도 더 잘 팔리기 연계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시지 않나 싶네요. 네네네. 우리 소희 작가님의 또 큰 성장이 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저 얼른 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뭐 다들 적극적이시네요. 적극적이요? 뭐 아까 보니까 우 대표님이 프로필을 올려놨길래 나 또 프로필을 또 이렇게 저기 했지? 일단은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여성전용 커브스라고 하는 이제 피트니스를 운영 중이고요. 지금 교육 콘텐츠는 잠재력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재능이나 자질 그런 쪽으로 이제 컨설팅 쪽으로 하는 쪽으로 좀 준비를 중이고 지금 우 대표님이랑 그걸 공동 저서를 해서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또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을 좀 집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나연구소 독서 모임 이제 요거를 책을 올려놨는데 1주차부터 7장까지 이렇게 4주차까지 올려놨고 밑에는 이제 저희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잠깐만요. 목표를 갖고 공유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공유가? 공유하셨어요? 공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냥 하지 네, 않았어. 공유 안 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아, 아, 그냥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안 준비 안 한 줄 되는 알았지. 준비 안 한 줄 알았지. 저도 그냥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어, 아, 진짜? 아니 프로필 보라잖아. 프로필을 보라는데 그러니까 뭔 프로필 보라는 거야? 미안해요. 아무도 아유, 말을 안 재밌어. 해. 잠깐만.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다시 한번.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보여요? 잠깐만, 아직이요? 대표님이 계속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또 잘 되는데 지금 다 하게끔 체크해놨는데 뭐 다른 문제가 있나? 안 보여요? 안 되면 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안 보여요. 공유하든가 할게요. 아, 그래요? 아, 톡방 잠깐만요. 서영 대표님 그리고 우리 손용석 대표님도 강의 주제 굉장히 많은데. 누구? 손용석 아까 뭐 대표님 뭐 홈페이지 만들기도 있고 뭐 페인팅 하는 것도 있고 그 드로잉 그림 그려도 강의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참고해 그 주세요. 컨텐츠가 그림 그리시는 건가요? 손영석 대표님은? 아, 아니에요. 그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림은 그냥 장난으로 그냥 낙서로 그냥 그려본 거고 컨텐츠는 지금 아직 따로 없고 아, 보여요? 그냥 네. 힌트 네. 부분해가지고 오늘은 뭐가 줌이 좀 이상하네, 그죠? 네. 요거 일단은 아까 우경아 대표님이 프로필을 올려놨길래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싶어갖고 이걸 올려놓은 건데 지금 보면 뭐 여성 전용 아까 설명했지만 커브스라고 피트니스를 운영 중이고 교육 콘텐츠는 지금 잠재력 코칭 연구소라고 이제 재능과 자질 뭐 그런 쪽에 찾아가는 일을 이제 컨설팅하는 일을 이제 도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여기 우 작가님이란다 우경아 대표님 통해서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을 좀 냈고 이제 이거는 현재 집필 중인데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을 준비 중에 있어요. 요 프로필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일단은 여기 나의 모습 독서 모임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정리를 해놨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콘텐츠에 맞는 마케팅을 적용할 점이랑 내 시스템에 적용할 점 그리고 고객 유행에 맞는 코칭과 컨설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만드셨네. 지금 보면은 이제 관계우선의 법칙에서 1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첫 번째 25페이지 보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델, 새로운 전략,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저걸 보고 일단은 이 책을 통해서 두리뭉실한 아이디어는 배제하자, 일단 현실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일단은 적용할 점,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만 적용시켜보자 해서 바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리뭉실 떠오르는 아이디어, 인사이트는 되게 많았는데 그건 일단 배제하고 얘를 현실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찾아보기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리고 거기 책의 36페이지를 보면 제품 우선의 법칙이 있고 관계 우선의 법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제품 우선의 법칙은 특정 제품을 차별화해서 하는 그런 법칙이라 하면 관계 우선의 법칙을 보니까 다 뭐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고객 중심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재능하고 자질을 찾아주는 건데 모든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 모든 이렇게 보면은 특정으로 다 뭐 성격이라든지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그 특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청소년하고 대학생들은 보통 진로 쪽에 관련돼서 조금 특정을 좀 세분화해봤고 보통 경력 단절이나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예를 들어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처세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보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능, 자질 이런 거를 찾는 시스템은 되게 많은데 보통
조직생활 처세하고 뭐 경력단절, 제2의 직업 찾아갈 때는 어떻게 성과를 내서 방법은 찾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뭐 아까도 뭐 대표님들이 거의 뭐 바스켓볼 피플 이거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바스켓볼은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공에 관련된 것만 관심 갖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에 관련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런 관계 고객 중심으로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그걸 했는데 보통 깨달은 거는 보통 모든 제가 하려고 하는 그쪽에 보면 심리 성격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오행이라는 거는 심리 성격 강점 오행은 모두 파악이 가능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걸 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걸 해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성과를 내고 어떻게 결과물을 내야 되고 언제 나가서 이 사람이 사회 검증받아야 하는지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 올해 맞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가서 사회생활 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뭐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조금 내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렇게 바로 조직에 시스템화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해봤고요. 4번 해주세요. 네. 보면은 여기 깨닫는 거 보면 끌어들이는 마케팅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법에서 페이지 65를 보면 이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나눔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요. 저는. 대체 활동 뭘 줘야 되나? 그래서 적용할 게 이제 2월 달에 2주간 재능 기부를 이제 필두로 시작을 할 건데 보통 몰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강의나 교육을 들으면 거의 뭐 하루 이틀 재능 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능 기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2주간에 이제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기획을 하고 가치를 나눈 것을 2주간에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테스트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뭐 기획을 하거나 뭐 시스템을 딱 만들면 이게 끝났어가 아니라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막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센터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깨닫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또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어요. 딱 어떤 시스템 기본이 딱 정해지면 그 틀이 정해지면 요거 한번 돌려봐야지 해서 싹 돌려보고 그럼 여기서 개선할 게 뭐고 빼야 될 게 뭐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센터에서 회원 관련 경험으로 우리 잠재 고객이나 나의 고객에게 응용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대표님 지금 운동센터 다니잖아요. 혹시 거기서 회원 관리 어떻게 해요? 회원 관리 없어요. 없죠? 없어요? 가면 이렇게 내가 왔다는 거 내 전화번호 땅땅땅 찍는 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걸 할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저는 커브스라고 프랜차이즈를 간판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사에 해주는 시스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뭔가를 응용해서 활용해서 그게 이제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8년, 9년, 거의 10년차가 돼보니 계속 그거를 시스템을 한 달 한 달 맨날 프로그램 기획을 한 달 한 달 매일 바꿨거든요. 보통 본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1년에 4번 정도예요. 뭔가 프로모션하고 뭐 이런 기획하는 건 1년에 4번인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픈할 때부터 한 달 한 달을 매일매일 바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센터에 있을 때 특별히 뭐 책 읽을 시간도 없었고 뭐 마케팅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이런 책도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보는 마케팅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응. 그러니까 경험에서 얻어지게 되게 많고 지금 우 대표님이 매 책 1월 달부터 12월까지 쭈루룩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떤 책을 선정을 했잖아. 근데 저는 이제 2018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운동 프로그램을 쫙 다 해놔요. 회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 2018년도부터 벌써 이달에는 어떤 운동하고 6월에는 어떤 운동을 할 거고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벌써 2018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 이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어떤 강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는 제가 이제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본사에서 알려줘요. 회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한 달 회원 관리하는 걸 알려주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하지? 해서 저는 3개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차트를 만들어갖고 컴퓨터도 잘 할 줄 몰라갖고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첫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이틀, 3일 문자 연속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브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이제 그런 거에 그거부터 아시라고 그런 문자를 딱 보내시고 일주일마다 4주, 일주일,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뭐 근력 운동의 중요성, 이달에는 이렇게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보냈고 그 이후로는 6주, 8주, 12주 이렇게 총 3개월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때 효과가 되게 좋은 게 이것도 나중에 꼭 적용해봐. 이거 되게 좋아요. 장기 고객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이사 가야 되나 생각했네요. 나중에 알려줄게. 하지 마. 알려줄게. 접목하는 거 다 알려줄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고객들 특히 고객들 관리 타이틀을 할 때 이런 거 적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림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그 문자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 조금 나중에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오면은 상담하잖아요. 상담 오면 이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건지 질환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건지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뭔지 성격을 다 파악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공부를 뭐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게 공부를 뭐 해갖고 뭐 전공을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뭐가 딱 보여요. 그냥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도 심리도 뭐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다,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거 진짜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보통 이런 심리를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운동하는 모션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태인지 좀 보여요. 이제 그거를 그제 제가 다 기대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인지 질환인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성격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하니까 3개월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은 솔직히 다 제가 했어요. 선생님도 하나도 안 시켰어. 그러니까 저만 일거리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타이트하게 일대일 관리하고 선생님은 그냥 중간에서 운동 지도해주는 이런 것만 했지 진짜 중요한 것들은 거의 제가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좀 제 강점이라 생각하니까 이걸 컨설팅이나 코칭 분야에 좀 접목을 좀 시켜서 재능을 수치화하고 차트화를 해서 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유형 이제 특화 이제 보통 81페이지 보니까는 그렇게 써 있는데 보통 제가 두리뭉실을 잠재 고객엔 초점을 좀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인사이트가 있고 아 이거 참 저기 하면 좋겠다. 이걸 좀 적용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제외를 시켰고 이걸 바로 성과가 나오고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이걸 나중에 적용해서 고객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고 고객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획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끝입니다. 이미 뭐 커브스에서 관계 우선의 법칙을 잘 적용하고 계시다, 그죠? 근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솔직 마케팅이라든지 그 뭐지?
2월 달에 할 책이 뭐죠? 이름 까먹었다. 핑크 펭귄? 그 책을 저도 읽긴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책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적용을 내가 하고 있던 내가 안 보고 경험치로 이게 마케팅이었구나라고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반응이 어떤지를 막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경험치가 쌓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강점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오프라인도 하고 계시고, 지금 온라인 쪽에 지금 어쨌든 남이강 프로그램 맡으셨고, 앞으로 준비하는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융화시키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분 해주세요. 뭐 먼저 손 들면 됩니다. 남으셨어요? 네? 연아 작가님이랑 네, 연상연아 서연아 작가님 이름 외웠어 이제. 연상연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 외워주셔서. 저는 지금 책이 도착을 안 해서 읽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다른 대표님들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놀이소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도 제가 연말에 이제 지금 놀이책 하나를 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 안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놀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글로 읽으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 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유튜브로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맞아. 캠핑을 가든 어딜 가든 그냥 간단하게 그 책 하나 들고 가면 좀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냥 놀이책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책이 또 단순하게 그냥 놀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놀이를 했을 때 어떤 효과라는 게 그런 것도 좀 팁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제 잠재되어 있는 고객들한테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뭘 원하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많이 맞닿는 것 같아서 지금 책을 다 읽어보면 좀 저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연아 대표님, 그럼 책 쓰는 그 네. 타겟팅이 되는 대상이 어느 연령대예요? 지금 책 쓰는 타겟팅은 사실 이제 유아부터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까지만 지금 책 타겟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할 때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찍었는 거 우리 잘하실 것 같아요. 둘째 딸한테 보여줬거든요.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곤지 잼. 바로 같이 했어. 밥 먹으면서. 정말요? 진짜 가족끼리 정말 제가 그 복지사로 가족센터에 있던 사람이라가지고 이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를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드렸을 때 이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막 이렇게 그런 게 오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좀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는 가족이 없지만. 네, 소희 작가님도 해보시고 우리 손영숙 대표님도 자녀분들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어제 해보셨어요? 집에 가셔서 애들하고? 제가 아직 못 해봤어요. 애들이 이게 뭐 숙제 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놀자 그랬더니 지네 엄마가 저기 뭐 아직 숙제 안 했다고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어제 못 하고 요거 끝나면 하려고요. 유튜브 보면 나와 있나요? 곤지곤지 잼잼?
네, 나와 나와 있어요. 있어요. 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검색 놀이소녀 TV. 이렇게 깨알도 홍보도 해드리는 제가. 네. 네. 그죠? 우리 서연아 작가님도 어쨌든 그런 책을 쓰는 작가님이고 독자라는 고객이 있고 지금 놀이 강사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 해당되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그런 고객들을 초점에 두고 뭘 아까 말씀처럼 뭘 줄 수 있고 뭘 원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은 점점 더 아이디어가 막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기대됩니다. 뭐 다음 자동으로 나와주세요. 손 대표님 하시면 되겠네요. 공유할 줄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아, 거기 좀 밑에 보시면은 채팅 옆에 화면 공유 누르시면은 누르고 예, 오케이. 된 어이구, 건가요? 어이구, 이거 언제 또 만드셨대 또? 아니, 아까 저녁 먹고 만들었습니다. 아, 어이구, 뭐야. 네. 각오 한 번씩 다 생각해보라 그래서 각오. 아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책을 보던 게 항상 70이었는데 책 보는 건 30만 하고 적용하는 걸로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각오와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추천사가 저는 좀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추천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다 됩니다. 예. 네네. 일단 뭐 책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본 거 중에 이제 1번 그 내용에 짐 정리를 하는 중에 한 분이 다가와 내 트렁크를 뺏는다. 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는 이렇게 좀 쉽게 읽히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스토리를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책에 그냥 바로 집중이 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할 거는 내가 책을 하나 만약에 다음에 또 쓴다면은 어떤 내 관점으로 조금 이제 독자들한테 읽히기 쉬운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한번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 본 거는 이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문단이 끝났는데 여기서 깨달은 거는 이렇게 끝내는 방식이 요 다음 문단으로 좀 궁금하게 만들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다음 문단으로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좀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용할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독자가 읽을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문장을 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2009년 그리고 2004년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2050년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이제 시간을 과거부터 이제 역순으로 또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 현재로 와서 미래로 이제 순행으로 이제 하는 구성이 저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써보면은 재밌겠다, 신선하고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뭐 책 내용과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1장 읽은 거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본 거는 첫 번째 제품 우선의 법칙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식의 부족이다. 내가 제품 우선의 법칙에 집착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존의 시스템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품 우선의 법칙에 집착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깨달은 거는 나도 무의식적으로 뭐 제품 우선의 법칙에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부분은 저는 지금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고 있지만은 페인트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페인트를 팔고 있지만은 페인트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뭘 팔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퀘스천 마크로 이제 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스켓볼 피플이라는 이제 그 예를 들면서 농구공 판매 회사였는데 농구공 관련 가치 제공하는 회사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깨달은 거는 어떤 그런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Y로부터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왜 이거를 제공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제 뭐 나의 생각은 이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야 뭐 이렇게 어떤 많은 분야로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거 제가 말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 애플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그때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뭐 이런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Y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적용할 거는 제가 지금 페인트와 전자책을 이제 뭐 썼으니까 전자책을 썼지만 이건 이제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자녀를 둔 이제 부모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자라는 게 제 어떤 그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제가 이 페인트를 뭐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를 보낼 때 그냥 기존에는 그냥 이제 제품만 보냈다면은 일단 부모한테 좀 전하는 글 같은 것들을 한 저번 주부터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손글씨 비슷하게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좀 특화를 해서 부모한테 전하는 글들을 조금 이제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숙제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뭐 잡다한 이제 제 고민이었거든요. 애들 숙제 시키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뭐 제 노하우라든가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좀 팁을 좀 모아가지고 전달 한번 해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그 BBS 시스템 실패가 내용이 나오던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팔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보고 깨달은 거는 내가 성공을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고객들, 그들이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는 것들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좀 뭐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품질을 좀 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팁들을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해서 이걸 좀 출력해서 좀 첨부를 해주는 이런 방식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닦아놓고 얘기하면 페인트를 파는 거지만 제가 페인트를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외에 정말 그 중요한 가치들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크게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본 것은 버크민스터 풀러가 한 말이 스스로를 교육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오던데, 여기서 깨달은 거는 대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요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부분은 뭐 저는 이제 육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모가 겪는 그 육아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지금 모인 이유도 생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 방법이나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내부의 문제구나, 내 내적 변화가 먼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육아도 해결되지 않고 생계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실현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을 위한 게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도 고객이고 첫 번째 고객이 나다. 그래서 나의 자아 실현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트랙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마케팅은 끌어당기는 거고 영업은 찾아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여기서 깨달은 거는 쫓으면 도망간다 라는 거. 이거는 뭐 다들 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쫓으면 도망간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 기법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구글 애즈라든가 뭐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리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알리고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없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나하고 어떤 결이 맞지 않는 어떤 공부겠구나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마케팅을 한다면은 좀 이제 감성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그냥 진정성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저와 같은 뭐 처지에 있는 학부모님들 그런 부분들과 소통하고 나의 고민은 이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 광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고 틀릴 때 적응이 어렵다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여기서 깨달은 거는 예측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일어날 변화 하지만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사업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그대로 그냥 깨달은 걸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빠른 적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데 그게 과연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적응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가설과 검증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하고 내가 이 물건이나 이 서비스가 상대방한테 필요할 것 같다. 나라면 이런 것들을 살 것 같다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가설로 이렇게 생각이 났으면 이 부분들을 빨리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랜딩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필요하다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를 제공해주는 랜딩 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먼저 만들고 요거를 사실 분 먼저 모아서 그렇게 해서 수요가 생기면 그걸 이제 공급을 해주고 선매출을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설에서 검증이 되면은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랜딩 페이지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해보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근데 차분하게 되게 발표 잘하셨고요. 깜짝 놀란 게 아까 처음에 그런 작가적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신 걸 봐서 이분이 또 작가로 대성할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어쨌든 지금 페인트 소부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도움되는 점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어. 채팅창. 네네네. 네네. 페인트를 파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의 화목을 판다. 사랑을 판다. 남자의 본능을 판다. 좋은 말 되게 많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시각이 되게 입체적이세요. 입체적이랑 또 다 나왔네. 입체적이랑 잠재력 나온다. 입체적이야. 이렇게 보면 잠재력 나와. 보통 그냥
우리 저기 누구지? 소희 대표님은 진짜 작가의 그 아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저기라면 좀 손영숙 진짜 대표님은 약간 되게 입체적인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는 이게 되게 신선해요. 맞아. 그게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입체적이야. 그래서 진짜 책 뭐 좀 이런 하나의 시선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다각화 보는 게 되게 눈이 발달이 그 성관 되게 발달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 특징을 살려서 책을 쓰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야, 역시 또 잠재력 코칭이라서 잠재력 바로 나오네. 시선이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글을 보면 아 저분이 맞아, 저기 맞아. 입체적이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 또 보통 손 보통 대표님 독서를 보면 본인이 적용할 점만 이렇게 보지 이거를 전체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게 그런 게 부족하다기보다도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은데 이분이 지금 책을 읽고 이게 적용하고 깨달은 게 보면은 일반적인 저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되게 관점을. 그래서 되게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거라서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손 대표님께서 아파트 건축 시공하시니까 뭐 앞에도 봤다가 위에 봤다가 막 뒤에 그러니까. 그죠? 거기가 나오셨어요. 네. 이과 나오셨어요? 네, 이과. 그치. 야. 이과에서 보는 분이야 이게. 기막히게 사람 잘 보시네. 네. 이소희 딱 작가님 보니까 아까 이소희 작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요? 아까 뭐 손들지 않았어요? 뭐 손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입체적으로 네. 맞아. 되게. 입체적으로 막 그래서 이분 이과 계열이겠다 생각을 딱 들었는데. 그런가 보네요. 입체적으로 네. 근무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도 이거 어쨌든 책을 통해서 많이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실 거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냥 또. 그러니까. 3만 원 내고 300만 원치 벌어가시면 됩니다. 매출 급상승 30만 원 벌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죠? 윤지원 입이만 건질건질 하시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윤지원 대표님. 어구, 화면 준비되셨네요, 또. 전부 준비들 너무 잘하시네, 그냥. 대단하십니다, 좀. 네, 엑셀 파일 잘 보입니다. 아이고, 잘 만드셨네요. 네. 저는 우선은 첫 페이지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생각을 깨고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게 좋고 안정적인 게 좋고 그냥 이게 좋고 원래 이런가 보다 되게 소심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서 직장을 다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다니고 막 이랬던 스타일이라 우선은 그 시각이 제일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런 용기를 좀 배우고 싶었고요. 본 것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그래서, 인프라 구축, 카카오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기업으로는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 인프라 구축을 먼저 했고,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읽으면서 카카오톡도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거는, 그럼 나도,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나는 용기가 너무 없었고 너무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인프라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싶은 거는 있어서 몇 개월 전부터는 해놨는데 실행을 안 했지만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하면서 겪어보자. 겁내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 네. 네. 끝이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아니, 2장은 어떻게? 못 보신 거죠? 2장 못 보신 거죠? 네? 2장. 예. 오늘 1장만 봤습니다. 네네네. 네, 1장만 봤어요.
챕터 1.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말 시니어 실버 세대도 되게 이런 것들 배우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 주위에. 그죠? 그런 분들 위해서 계속 아마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으신데. 네. 우선 저는 이게 올해는 제가 먼저 나를 찾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또 할 말 없는데. 잘하셨어요. 이미 채팅방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만들었다 그랬나요? 어제 아니요, 만들었다고. 그 연화 강사님처럼 이렇게 만들기만 했지, 네, 어, 실행은 안 하고 있어요. 어, 일단 뭐 내일 네. 오전에 우리 가입된 단톡방들을 쫙 뿌리시면서 뭐 실버분들 오세요 한번 하시면 되겠네, 단톡방들한테.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우리 오브젝트 방에 추구하는 것들 뭐 본인 소개하고 우리 실버 세대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하는 강사입니다. 매주 한 번씩 무료 강의합니다. 오세요. 한번 딱 하시면 되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쉽게 편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4주니까는 3주는 무료 특강, 4주째는 뭐 5,000원, 10,000원부터 시작해 보면서 좀 알차게 강의 준비하시고 사람들 반응도 보고 이 반응 없는 냉담도 느껴보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더 깊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4주 과정, 오프라인 과정 10만 원, 10명 모으면 100만 원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는 사람 있어요. 줌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래요. 아무튼 다들 너무 알차게 준비를 잘 해오셔서 책을 잘 보셔서 정말 뭐 제가 딱 기대했던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뭐 야, 아, 마음이 잘하신다. 잘하시네요. 설렘하네요.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아, 이 책 하나로 이 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하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 아, 맞아, 그게 중요해. 예, 맞아요. 저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야, 책 하나로 저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구나. 이게 그런데 그런 진짜 시선으로 본인이 시스템하고 매뉴얼을 하겠죠. 그죠? 진짜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발표하면서 나도 배우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걸 또 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다 모임이 여기에 또 보면 소스가 다 있어요. 하나같이 네. 다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서 이제 나중에 아까 낮에 잠깐 생각했던 건데 그거 이제 남미강 할 때도 소감이랑 피드백만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적용할 점 본인한테 요 강의를 듣고